예, 모든 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네, 유병언 씨 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최근에 유병언 씨 측근을 이제 연이어 구속하거나 또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이걸 알아보죠. 네.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신엄마라고 불리는 그동안의 그 도피 과정을 총괄 기획했다고 불리우는 신도 중에 핵심이 한 명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죠. 네.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수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형으로 알려진 유병일 씨 같은 경우가 그 역시 금수원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불신검문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네. 역시 오늘 밤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밤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예. 또 모래알 디자인의 이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유병언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깃털의 교란이냐. 네. 이제 뭐 몸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예. 깃털들만 이제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교란 작전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그 유병언 전 회장이 본인이 사업적으로도 관련을 맺었던 사람들이 많고 네. 예를 들자면 뭐 건강식품 또 의료계 이쪽에도 손을 댔었고 구원파라고 하는 종교단체 내에서의 그 어떤 역할도 있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 사건이 터졌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모르던 사람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결국은 평소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굉장히 여러 집단이 존재하게 된 셈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검거가 된 사람들이 설령 핵심이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핵심이 존재하지 않으리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 사람들만을 검거한 것으로 그렇게 쉽게 체포가 될까, 검거가 될까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그 분포도가 상당히 넓은 데다가 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붙잡힌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자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나오는 정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신엄마 같은 경우가 이제 검찰에서도 그랬고 언론에서도 이거 신엄마가 정말 직접적인 핵심이다라고 네. 했는데 막상 재벌로 검찰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언론에서도 자수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아까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가 네네. 자수인 거고 그냥 출석만 재벌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사에 혼선을 주는 상황.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핵심으로 지목해온 인물이 출석을 했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전혀 아무런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뭐 결정적인 단서 같은 걸 제공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본인은 몸을 완전히 피하거나 은신한 상태에서 이게 혼선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유병언 검거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수사가 장기화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하나 검거하고 나면은 또 무슨 뭐 친인척 중에 예. 누가 뭐 이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인맥이 있는 데다가 또 검찰은 초기에 이 어떤 특수부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유병언의 어떤 수사에 나섰었고 네. 특수부의 특성상 경제사범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 자체에 그렇게 처음에 염두에 두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검찰 네. 내부에서도.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 구원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가 구원파 신도들이 평소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비춰봐서 과연 유병언이 정말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고 있겠구나를 다시 점검하고 저는 수사의 장기화를 그냥 인정하고 이제는 체제를 아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유병언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병언은 열차 광 20억을 들였다. 사실 이 유병언 씨 관련해서 지금 뭐 폐열차 수집이 취미다. 그래서 이 열차를 사들이는데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안성 금수원에 폐열차와 전동차 객실 등 30량이 있고요. 전남 곡석의 한 폐교에는 폐열차와 화차 등 62량이 있습니다. 또 순천 연수원에는 폐열차 2량 등 모두 120량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20억 원 정도 되는 그 폐열차를 수집하는 게 과연 이게 개인 돈으로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전혀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예. 도대체 저게 용도가 뭐였는지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나서도 짐작이 안 갑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유병헌 전 회장 본인이 70년대에 선교 활동을 할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던 명품 시계 같은 걸 사모으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수집벽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과연 뭐 때문에 폐열차를 모았는지 예. 그게 수사에는 어떻게 단서가 될지는 전혀 저도 예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 돈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유행해왔던, 횡령해왔던 네. 그 돈을 가지고 마련한 것이지, 유 전 회장 개인의 돈, 사재를 들여서 저런 것을 모았을 리는 없죠. 또 저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 자체가 영농조합이라든가 구원파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조합이나 회사 돈을 이용해서 그곳에 사서 모아뒀겠죠. 예. 종교적으로는 이 천국열차 이런 그런 의미 아닌가요? 천국열차. 천국열차. 교회 다니면 이제 천국열차 타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열차를 많이 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저도 짐작이 가는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화제를 돌려서 말이죠. 경찰이 유병헌 씨의 신체 특징을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오른손을 주목하라. 예, 한번 보시죠. 처음에 유병헌 씨 키와 관련해서 165cm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1년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기록을 보면은 160cm였습니다. 예, 이 좀 이렇게 뭐 이 사이에 키가 자라고 뭐 이렇게 될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예, 숫자가 좀 다릅니다. 또 유 씨의 지문 기록을 조회해 보면은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로 이제 지문이 없었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상처 때문에 역시 일부 지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뭐 장갑을 평상시에도 늘 끼지 장갑을 끼거나 잘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인 신체적인 어떤 내용조차도 이렇게 검경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좀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별게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게 수사가 지금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왜 이런 것조차도 미리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아니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검거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얼굴이 이렇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백방에서 전혀 실제로 CCTV에 한번 얼굴 한번 안 지켰는데 이런 의구심도 품게 만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수사 발표가 됐건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됐건 조심스러워야 될 게 유병헌 체포가 장기화되면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대균 씨 같은 경우가 저는 꼭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방송의 화면에 비치다 보니까 굉장히 막 거대한 130kg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키는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실제 아버지 정도 한 16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장대한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시청자분들께서 초상화가 거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처럼 이렇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어떤 매수한 체격이나 이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그렇게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이 5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게 사실 70대 노인인데다가 130kg의 거구면은 뭐 사실 우리도 뭐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게 또 의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소에 이 사람들이 접촉했을 만한 사람들이 어느 쪽인가 중에 하나가 의료계로 생각이 되는 게 유병헌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세무를 일으켜 세웠을 때도 건강식품으로 시작을 했었고 뭐 약품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유기농 음식 같은 거 강조를 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구원파 신도들이 됐던 일반인들이 됐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증명하는 광고 모델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면 그런 광고 모델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하고 안 아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앓을 수 있는 감기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감춰야 될 비밀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비밀이라는 것도 의사에게만은 털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또 안타까운 게 그 예. 유병헌 전 회장을 둘러싸고 있던 주치의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또 이미 없어졌- 모습을 감췄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찰이 하나 또 놓친 부분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오전에 유병헌 씨 측근 8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뭐 답한다, 예. 송국빈 대표 등등 네. 측근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제목을 저희가 이제 반적 심의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늘 재판을 받았는지 볼까요? 예, 송국빈 답한다 대표, 예, 박승일 아이오나이 홀딩스 감사, 이재영 아해 대표, 이강세 아해 전 대표, 변기춘 예, 천혜지 대표, 고창환 세무대표, 김동환 아이오나이 홀딩스 이사, 오경석 해마트 센트리 라이프 연구소 대표. 뭐 대체로는 이제 뭐 횡령이나 배임에 관련된 혐의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열사들을 운영을 하면서 뭐 자문료라든가 아니면 저작권료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유병헌 일가에게 돈을 건네줬기 때문에 네.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피해를 끼친 것이 됐다라고 해서 횡령이나 배임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초반에 검찰 속도가 굉장히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만의 왕국을 벌여놓고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분들을 어떻게 보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다만 문제는 제목을 반쪽짜리 재판이라고 뽑았듯이 예. 그럼 왜 그렇게 그 돈들을 건네느냐. 그거는 결국 당사자인 유병헌 일가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친형인 유병일 씨는 잡혔습니다만은 뭐 월 3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하네요. 유병헌 씨가 또.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계열사 지금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세월호 그 선원들도 지금 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집중 심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집중 심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집중 심리는 보통은 평상적인 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이 어떤 의견서를 써서 내고 2주에서 한 달 가량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서 주고받는 것은 밖에서 주고받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그걸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서로 상방이 주고받는 형태로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